아니 앱 하나 개발하는데 6천만 불을 태운다고? 아,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밴쿠버입니다. 오늘은 아주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소식인데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캐네디언들이 출입국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었었던 어라이브캔이라는 앱,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직접 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개인이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과 연동하여 출입국 시에 신고하는 기능의 간단한 앱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 앱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10만 불? 50만 불? 아니면 100만 불? 놀라지 마세요. 그 간단한 앱 개발에 무려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600억 원의 세금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놀라지 마세요. 최초 사업 금액은 5만 8천 불, 한화로는 채 6천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놀라지 마십시오. 어라이브캔 앱 개발을 위해 연방정부는 세 곳의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그중 두 회사는 직원 수가 각각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한 회사의 직원 규모도 겨우 4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세 업체는 지난 13년 동안 무려 10억 달러, 한화로 1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연방정부 IT 사업을 따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최근 글로브앤메일에서 입수한 문건을 통해 밝혀졌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직원이 각각 2명에 불과한 포라딕스 테크놀로지와 달리안 엔터프라이시스, 이 두 업체가 수주한 사업 금액만 해도 무려 9억 달러가 넘고 직원 40명짜리 나머지 한 업체인 GC 스트래터지에서도 1억 달러가 넘는 사업을 따낸 것입니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4명이서 9억 달러짜리 사업을 수주했고 44명이서 10억 불이 넘는 사업을 따냈다는 것입니다. 모두 울트라 슈퍼맨들을 직원으로 두었었나 봅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의 횡포다 다단계 하청이다 말이 많은데요. 여기 캐나다는 한국과 비교해 보아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도 아닌 직원 딸랑 2명짜리 회사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부 사업을 수주해서 하청으로 넘겨버리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자,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다른 말로 뒷돈이죠. 당연히 리베이트가 오고 갔을 거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의 전문 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된 세금 규모는 2016년 80억 불 수준이었다가 작년인 2023년에는 무려 210억 불 수준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한화로 무려 21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해당 기업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연방정부 사업을 수주하여 바로 하청업체로 넘기면서 15%에서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챙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도급 관행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달리안이라는 회사의 창업자인 데이빗 여시는 자기 회사가 연방정부 사업을 수주할 당시 국방부의 IT 프로젝트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신분으로 IT 프로젝트 팀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자기 회사에게 계약을 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이해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기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뻔뻔하기 그지없고 도둑놈들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밝혀진 이해 충돌 상황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만 무려 162건이 밝혀졌습니다. 그냥 정부 곳곳에 도둑놈들이 득실득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이면 개발하고도 남을 어라이브캔이라는 앱, 많은 사람들은 어라이브 스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앱 개발에 6천만 불이 넘는 세금이 쓰였고 그 어마어마한 세금이 특정 기업들에게 몰아주기로 계약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만연한 시궁창처럼 냄새나는 하도급 관행과 부패에 분노하는 캐네디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반응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작년 국방 예산은 10억 불이나 삭감했었지. 그래, 그까지 국방보다는 이렇게 쓸모도 없고 필요도 없는 앱 개발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캐나다는 그냥 돈 세탁소야. 트루도는 정말 이 나라의 저주야. 이건 100% 리베이트지. 이마저도 아마 빙산의 일각일걸? 미국 국세청 인원이 7만 9천 명인데 왜 캐나다 국세청 인원은 5만 9천 명이나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지 누가 좀 알려줘. 하지만 결국엔 책임지거나 처벌받는 놈들은 아무도 없을 거야. 항상 그래왔듯이 납세자들만 죽어나가는 거고. 캐나다가 이렇게까지 썩어 빠져 있다니 그냥 이젠 웃음만 나오네. 레딧에 표출된 캐나디언들의 분노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아무리 분노해봤자 이 도둑질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커지고 모든 것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전환되면서 결국 그들에게 떨어질 콩고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아무도 그들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금 빼먹는 데는 도 같은 이런 도둑놈들을 바라보며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세금은 눈먼 돈이구나. 두 번째로는 원래 어라이브캔은 필요한 앱도 아니었고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앱이었습니다. 캐네디언들은 출입국 하는데 패스포트 하나로 충분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여권의 앞면을 살펴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Canada requests in the name of Her Majesty the Queen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allow the bearer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to afford the bearer such assistance and protection as may be necessary.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지체 없이 방해하지 말고 통과시키라고 영국 여왕의 이름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라이브캔이라는 앱을 추가해서 시민들의 출입국을 일일이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라이브캔 앱을 거부하는 시민들에게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었죠. 이 엄청난 벌금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국경에서 혹은 공항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끈질기게 항의하고 거부해왔던 많은 캐네디언들이 있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란 무엇이고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용감한 시민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점점 디지털화되어 가면서 결국 디지털화된 시민 통제가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국제보건기구 WHO 총회에서 팬데믹 조약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 조약에 찬성한 국가들은 WHO가 팬데믹 등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경우 무역과 여행 제한, 봉쇄 조치, 백신 접종 등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각 나라의 주권과 권한을 WHO에 이관하게 됩니다. 선출되지도 않은 비선출기구인 WHO라는 단일 기구에 의한 초국가적인 통제가 가능해지고 공중보건이라는 미명하에 글로벌 독재 권력의 탄생이라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세계경제포럼이나 국제보건기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무슨 권위로 선출되지도 않은 일기 기구들이 각 독립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글로벌한 초국가적인 통제를 자행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캐나다나 한국은 아마도 당연히 이 팬데믹 조약에 찬성할 것 같아서 더욱 깝깝하기만 한 심정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